BC 850년경 벌어진 모압 정벌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북부왕국과 함께했던 일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으니 이게 전략적 실책이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인근의 모든 지역이 연합해서 싸웠던 카르카르 전투에서는 다행히 아시리아를 막아냈지만 아합과 함께 나갔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는 크게 패했고 이 때문에 모압, 암몬, 에돔 등의 공격을 받아 큰 곤경에 처했었죠. 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함께 추진했던 무역 선단은 파선돼서 실패했고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과 함께 나섰던 모압 전투에서도 별 성과 없이 손해만 본 채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연이은 실패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작업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BC 848년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벌써 5년 전부터 대리 통치자로 국정 경험을 쌓고 있었던 여호람이었죠. BC 848년 남북 왕국에는 모두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호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는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습니다. 절반은 페니키아의 피가 섞여 있었던 아달랴는 성격마저 어머니를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후에 유다 왕국의 초유의 사건을 벌이는 장본인이 되는데요. 그 이전이라고 해서 잠잠하게 왕비 노릇만 하면서 지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자신의 오빠 혹은 남동생과 같은 이름을 가진 남편을 조종해서 그의 통치 행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열왕기도 이런 뉘앙스를 짙게 풍기고 있죠. 여호람의 통치는 잔혹한 숙청으로 시작됐습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면 여호람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에게 각각 영지와 재산을 나누어 주고 맏이었던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넘겨주었죠. 아마도 왕실의 일원인 이들 왕자들이 각 지역에서 형인 여호람을 지지하고 돕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모두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을 텐데요. 여호람은 이들마저 제거해버리죠. 이 사건은 여호람이 단독 통치를 시작한 후에, 그러니까 단독 통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일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여호사밧은 BC 853년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면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섭정으로 임명해 두죠. 이 시기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것이 32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독 통치를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그는 27살부터 최고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달랴는 그로부터 2년 전인 25살 때 맞이한 아내였죠. 그러니까 음모와 야심이 결합된 이 커플이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호람의 만행으로 왕국이 뒤숭숭할 무렵 남쪽의 에돔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이래로 에돔은 유다 왕국에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직접 임명한 총독을 통해서 에돔을 지배하면서 에시온게벨을 중심으로 한 무역 상단을 운영했죠. 길라라못 전투 이후에 모압 왕 메사를 중심으로 흔들리는 유다 왕국을 공격할 때 에돔도 일부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에돔 전체가 그랬다기보다는 에돔의 일부 부족들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북왕국의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정벌하러 나설 때 에돔군도 함께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에돔이 이 시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이건 여호람을 긴장시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곧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이 전투의 경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발견됩니다.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싸워야 했는데 그때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애워싸여,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적들을 가볍게 여기고 부적당한 곳에 진을 치고는 제대로 된 경계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 사극에서 보았던, 그러니까 적들을 앞에 두고 술을 퍼마시고 잠드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전투는 아마도 유다 왕국 쪽의 패배로 끝난 것 같습니다. 여호람은 퇴각할 수 있었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따르면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한편 이때 림나도 유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림나가 유다 서쪽의 그 림나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시기 블레셋에 대한 통제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모로 여호람의 통치는 불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부에 불만이 들끓었겠죠. 특히나 성전 중심에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던 이들은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여호람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자신을 지지해줄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시기 여호람은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우고 이를 장려했는데 일종의 지역 성소인 산당은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와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여호람은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수도가 아니라 지방 세력의 힘을 빌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등장한 것이 엘리야의 편지입니다. 엘리야가 이 시점까지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앞서 남긴 예언이 이 시기에 전해진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엘리야의 글에 담긴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편지에는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을 고발하면서 그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낭독되었을 텐데 여호람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이 더욱 강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한편 그렇게 남쪽의 여호람이 잇따른 악재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무렵 북쪽의 여호람 역시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아합의 길르앗 라못 침공 이래로 이스라엘과 아람은 딱히 직접적인 대립 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나안과 시리아의 핵심적인 이 두 국가의 충돌은 거의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BC 853년 벌어졌던 카르카르 전투와 길르앗 라못 전투로부터도 벌써 8년쯤 흘렀고 손실되었던 군사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나아만 장군 사건이죠.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으로 일찍이 큰 군사적 공적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나아만이 아합을 전사시킨 바로 그 길랏 라못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 짜라트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한센병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 질병은 나아만을 심각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전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소녀가 있었고 그 소녀가 엘리사라면 그 병을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나아만은 곧 왕인 베나닷 2세에게 달려갑니다. 베나닷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쳐내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는 속셈이었죠. 난데없이 무리한 요구를 받은 여호람도 베나닷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엘리사였죠. 이즈음 그는 국가적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호람이 바알 신앙을 포기한 일과도 관련되어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 주었고 덕분에 베나닷은 딱히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베나닷은 이스라엘에 대한 욕심을 다시 드러냅니다. 아직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진 않았지만 소규모의 국지적 도발을 이어갔던 거죠. 문제는 또다시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아람군의 계획을 예측하고 여호람에게 미리 피할 길을 조언함으로써 베나닷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베나닷은 도단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를 사로잡을 작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던 부대가 생포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마침내 베나닷 2세는 직접 대대적인 침공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아버지 베나닷 1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을 직접 포위해서 함락시키고자 했던 거죠. 이 포위는 제법 성공적이었습니다. 산 위에 건설된 도시인 사마리아는 쉽게 함락시키기 어렵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문제는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의 주민들은 곧 굶주림에 빠졌고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적들이 곧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는 아람 사람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큰 소리에 놀란 아람 사람들은 여호람이 헷, 즉 히타이트와 이집트로부터 용병을 구해온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기를 넘긴 것이지만 잇따른 군사적 도발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간 베나닷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